예, 여러분, 이제 2부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10시 40분까지 우리가 종목 진단하고요. 10시 40분부터 이제 11시까지 히든 카드라고 있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부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전화가 연결돼 있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요. 아, 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요.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이 20%에 22,500원이요. 아, 22,500원에 20% 매수하셨으면 지금 손해보고 계시네요. 네, 마이너스예요. 예. 이 장에 이익 봐도 시원찮은데 손해보고 계셔서 어떡해요. 자, 요거. 제가 잘 몰라서. 예. 왜, 어떤 이유로 매수하신 겁니까? 아, 전에 몇 번 이렇게 수익을 재밌게 보고요. 그 또 많이 내려가길래 샀는데 예. 더 내려갔어요. 뭐 네. 좀, 예, 왔다 갔다 좀 매매 관점에서 이렇게 재미를 보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물리셨나 보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좀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좀 밑에서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싶은 종목은 굉장히 매매를 할 때 조금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네. 예, 뭐 AI 관련되는 네. 요번 1월 달에 챗GPT 관련된 얘기들 나오면서 가장 먼저 대장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네. 이게 AI 반도체 쪽 그런 쪽들 MPU라는 뭐 그런 부분들 네. 좀 설계 자산 뭐 이런 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뭐 시스템 반도체 쪽 그 설계 자산은 IP라고 하는 요거 설계 자산 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설계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하는 걸로 따지면요. 이 HTS나 MTS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도체를 설계할 때 각 분야별로 뭔가가 쭉 이렇게 있잖아요. 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설계할 때 좀 필요한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런 거를 하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참, 예, 미래는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미래는 있는 종목인데, 지금 뭐, 요런 쪽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좀 많이 급등을 했죠. 많이 급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찍혀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물론 뭐, 미래는 굉장히 좀, 제대로만 성장을 한다라면, 지금 시가총액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애기예요. 우리 뭐 애기들은 좀 크다가 뭐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좀 뭐 학교 들어가서 어릴 때 되게 똑똑하던 애들이 학교 들어가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뭐 옆길로 이렇게 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지금 걸음마 단계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믿고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뭐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보시게 되면 9월 26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그럴 거예요. 상장 신고서에 보게 되면 올해는 우리가 이만큼 적자가 났는데 내년에는 뭐 한 본전을 맞추든가 아니면 흑자 전환을 하거나 그렇게 할 거예요라는 상장 신고서를 거의 대부분이 냅니다. 그렇게. 아마 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믿음은 그렇게 썩 가지는 않아요. 물론 재작년보다 작년이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근데 1분기 실적 나오는 걸 보면 작년 1분기에는 그래도 매출이 30억이라도 나왔어요. 이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막 이렇게 늘어줘야 되는데요. 올해 1분기에는 11억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 전년 동기보다 많이 실적 부분들이 매출액 부분이 뭐 영업이익은 뭐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이 매출액만 좀 많이 늘어나면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분기까지는. 자, 그래서 2분기 실적에서는
진짜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2분기에도 만약에 실적이 안 찍혀 나오면 그 실망감에 의한 매물들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 뭐 4,400억이라면 이 뭐 저 반도체 설계 자산들 뭐 이런 거를 제대로 하나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면 아무것도 아닌 시가총액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제대로 안 되고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또 반대로 굉장히 비싼 주가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믿고 가긴 좀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님, 요게 지금 뭐 오늘 급등을 해서 모양 자체는 되게 좀 이뻐졌어요. 되게 이뻐졌기 때문에 일단 뭐 바로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정리를 하고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 요런 걸로 갈아타시든가 아니면 절반 정도 정리하고 나는 이 기업이 나중에 성공할 걸로 확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건 끝까지 물고 늘어질 필요도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비중 20%시면 20% 싣고 가기에는 좀 너무 큰 도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를 해 보시고요. 자, 보유하시다 보면 매수하신 가격 이상 정도는 일단 그렇게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은 예. 한 절반 정도는 덜어낼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매수가만 와도. 예, 그렇게 좀 하셨으면 저도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뭐 그렇게 지금 오늘 급등한 모습을 봐서는 지금 뭐 오늘 이게 검은 머리인지 진짜 노란 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 매수도 좀 있었거든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늘 들어왔어요. 26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5만 3천 주 정도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시장의 메이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수급이니까 좀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뭐 빠르면 내일도 올 수도 있고요. 자,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매수하신 가격 정도 오면 반쯤 덜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게 제대로 성공을 하면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는 기업이니까 나머지 절반, 그러니까 10% 정도는 좀 이렇게 길게 뭐 잔파도 이런 데 흔들리지 마시고요. 길게 좀 들고 가보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고 만약에 길게 들고 가는 종목 같은 경우도요. 참 한 올해 정도 한 3분기 실적 나오고 4분기 실적 때쯤까지도 실적 개선이 안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도 그때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예, 이해되셨죠, 시청자님?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충분히,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매수가만 와도 절반 덜어내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또 할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대주전자재료 한번 봐드릴게요. 대주전자재료 10만 5천 원에 10%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지금 의외로 보니까 이 대주전자재료의 이 종목을 아마 가지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은 지금 상장 주식 수가요. 지금 얼마냐면 1,548만 주니까 이런 종목은요. 나중에 가져가면 아마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상증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저도 노하우를 놓고 주식수를 좀 늘릴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 주식수가 너무나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은 대주전자재료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이엔드 배터리를 차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 유일한 이런 지금 실리콘 음극재 생산 기업이잖아요. 국내에서 이게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향후 한 1년, 2년, 3년 안에는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한 기업은 없을 거예요. 이 기업 빼고는.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도 있어요. 다만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기업의 시가총액 1조 5천억인데 1분기에 영업이익이 단돈 2억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거죠. 너무나 주가가 앞서 나간 거죠.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갔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가 총액이 1조 5천억짜리가 1분기 영업이익이 단돈 2억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실적은 조금 실적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종목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한번 봐야 되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하시. 이건 천천히 사도 됩니다. 급하게 살 필요 없어요. 2분기 실적을 보고 사셔도 늦지 않아요. 다만 이 종목은요, 저점은 나와 있어요. 이 종목, 이게 저점 나왔잖아요. 저점 나왔죠? 이 종목은 주가가 9만원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단기적으로 보면 11만원 정도, 앞전 고점이 오면 한번 팔아주세요. 11만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저점을 노리세요. 왜?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으니까.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11만원 매도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싸게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기회가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애경산업 전화로 접수된 종목인데요.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장품 쪽, 뭐 이런 쪽이 되게 좀 안 좋죠, 실적들이. 뭐 중국 쪽 리오프닝 관련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좀 이런 쪽도 지금 뭐 시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이 실적들이 대부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애경산업은 조금 그 중에서 나은 모습이에요. 자, 이 애경산업도 화장품 쪽이 뭐 한 37% 정도 그 정도가 되고, 그다음 생활용품 같은 것들, 세탁세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죠. 그다음 최근 들어서는 두피 케어 관련된 샴푸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뭐 작년에 한 39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가 났죠. 자, 근데 올해 1분기에도 뭐 상당히 좀 작년 전년 동기보다 굉장히 좀 좋았어요. 1분기에 매출액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에 78억 정도였는데 154억 정도 일단 영업이익이 발생이 됐고요.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요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26,000원이면 이때 벌써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이셨던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오래 갖고 계시면서 비중도 50%나 되시는데요.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매수가 정도 뭐 그 정도까지는 일단 뭐 지금 신고가를 좀 뚫어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이 기관들 수급도 약간 있기 때문에 뭐 기다려 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그 가격에서 뭐 좀 큰 그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자, 여기 보시면 26,000원이란 가격대에서 주봉인데요. 2021년도에 한번 고점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2020년대에도 그쪽에서 좀 거래가 많이 터진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매물대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보유는 좀 더 해 보시고요. 자, 26,000원 정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올라오시면 비중 50% 이거 굉장히 무리한 겁니다. 한 30% 정도는 덜어내시고요. 자, 20% 정도만 좀 보유하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제약주 하나 봐드릴까요? NK맥스라는 종목이 있죠. NK맥스 11,000원에 이분께서 지금 매수를 하셨네요. 15% 가지고 계시고, 이분께서 이제 어떻게 올려주시냐면은, 호재가 많고, 그 다음은 기간 매수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안 팔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기간 매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데, 기간 매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냐면요. 볼게요. 보니까 연기금에서 들어오네요. 연기금에서 보니까 16,000주, 24,000주, 1,500주, 4,000주, 10,000주, 2,000주, 800주, 18,000주, 20,000주, 최근에
한 10일 정도 강하게 연기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이 종목에 호재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 지금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가 조만간에 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이분께서는 호재가 많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는데,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기금에서 배팅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내가 좀 안정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 기업은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것인가?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그죠?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1분기까지 지금 뭐 해수로 말하면 4년입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도 뭐 적자가 거의 유력하니까요. 4년 연속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까 제가 프로핏 앤드 로스라고 했죠. 피해를 보면 그렇고요. 그다음은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대체표 보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은요. 단기사채가 있어요. 이 단기사채가 584억입니다. 우리가 밸런스 시트,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다음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이게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죠.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적자예요. 마이너스. 우리가, 이게 나와 있는 손익계산서나, 그 다음은 재무상태표나, 이게 나와 있는 현금 흐름표. 우리가 이것을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제표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 종목은 매매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좀 이중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재무제표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되느냐, 이 계통에 상당한 노하우,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매매하는 종목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 기업은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비중이 지금 15%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중요 5% 줄이세요. 지금 수익이 나 있으니까, 수익이 나 있으니까 비중 15% 중에서 5% 줄이고 10% 정도만 가져가 봅니다. 가지고 지금 알츠하이머 지금 중간 결과 발표가 조만간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가져가는 전략이면 아마 제가 봤을 때 16,000원 정도까지의 아마 상승세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6,000원 정도 오면 내일 아침에 있죠. 내일 아침에 5% 매도하시고요. 일단 내일 아침 개장되면은 15% 중에서 5% 매도하고 10%만 가지고 단기적으로 16,000원까지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전략. 그러면 11,000원에 샀으니까요. 한 40%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전략을 짜셔야 제가 지금 봤을 때 재무상태표나 또는 뭐 지금 손익계산서나 현금 흐름표가 워낙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가져가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만약에 주가가 이거 알츠하이머 중간 발표가 나쁘게 나왔다. 저는 종목 진단하면 얘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종목 진단하기 때문에, 그죠? 전도요, 종목 진단하는 저는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요.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수익이 나 있으니까 내일 정도 5% 매도하시고 10% 가져가다가 16,000원 정도 오면 전략 매도하고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마토사랑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28,000원에 15% 매수하셨네요. 뭐 신고가 돌파 후에 바닥 다지는 것 같아서 진입해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단기 중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우리 토마토사랑님께서는 지난주에 그 이수페타시스 매매해서 좀 수익 나셔서 고맙다고 저한테 또 유튜브에 댓글을 적어주신 그분이시네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렇게 제가 6월 달에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죠. 108,000원에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2주 전에 그 추천한 다음 주에 바로 30% 그때보다 한 30% 조금 넘게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고점 찍고 좀 밀렸습니다. 자, 지금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라면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그 방산이요, K9 자주포, 요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주포가 K9 자주포예요. 그리고 다련장 로켓, 천무라는 다련장 로켓이 있는데요. 요거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그 하이마스가 다련장 로켓인데, 자, 요거는 6발짜리입니다. 한 번에 이 다련장 로켓이라는 게 구멍 막 있어갖고 이 로켓이 한 번에 이렇게 막 나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6개짜리인데 저 천무 같은 경우는 12개짜리예요. 근데 요게 보면 성능 면에서도 미국의 하이마스를 능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우디에서 써봤대요.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방산 제품하고 미국 제품하고 같이 써보니까 실제로 같이 쓴 나라에서 한국 게 더 좋아. 가격도 더 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자, 거기다가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성장 동력이 하나 있죠. 뭐냐 하면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우주항공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음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쪽에서 갖고 있는 누리호 기술이요. 자, 뭐 신정부 들면서 현 정부에서는 이 뭐 우주 기술들 항우연에서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민영화를 하겠다라고 민간에 넘기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한국항공우주나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 군데 중에 하나였는데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로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할 때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좀 종합해서 본다라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뭐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작년보다 좀 많이 오른 상태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가 자체가 3만 원대, 4만 원대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뭐 작년에 여기 4만 원대에서 6만 원대 점프 한번 하고 올해도 계속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이거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정도, 그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자, 실적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주가가 비싼 주가냐 아니냐,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올해 뭐 작년에 한 3,700억 정도 벌었습니다. 올해 7천억 정도 벌 것 같아요. 올해 7천억 정도 벌 것 같고, 뭐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좀 더 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가총액 6조 5천억이 비싼 주가인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방산 쪽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게 이 지형 자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동쪽은 산악 지역이고 서쪽은 평야 지역이고 또 북한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전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성능면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하나방산하고 하나디펜스, 원래 하나디펜스에서 이 자주포 같은 거 다 만들고 그랬는데요. 이거 작년 11월에 합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같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본다라면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요거는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워낙 좀 많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다 보면 조정받는 구간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뭐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내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또 더 좋아진다라면 올해 내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 보고 계신 가격 20만 원대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찬성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알려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면 여기는 이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날 저 리뷰를 해드렸던 그날이죠. 자, 그때가 고점이었어요. 뭐 그때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 절반 정도 떨어지면 다시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가격대 14만 원대 이 정도는 조금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내년이나 뭐 내년 말 정도 이까지 본다라면 20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빠르게 좀 이제 봐드릴게요. 시간이 벌써요. 이게 지금 2부가 엄청나게 벌써 이제 10시 27분입니다. 좀 짧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PF입니다. 이게 나이는 KPF라는 기업인데, KPF가 지금 이 기업이요. 예전에 보시면은, 한국 볼트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이 상호를 바꾼 기업이 한국 볼트라는 기업이 말 그대로 볼트 아닙니까? 그죠? 볼트나 너트 쪽인데, 우리가 자동차 부품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단조 부품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선박용 뭐 케이블 쪽에도 해당되는 기업. 우리가 볼트나 너트 쪽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7,220원에 지금 9%를 가지고 계시는데, 실적에 비하면 현재 주가는 워낙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좀 기다리면은 한 7,000원 정도까지의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볼트나 너트 팔아가지고는 기업의 성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에 좀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기업에 좀 새로운 주가의 모멘텀을 가려면은 새로운 사업을 좀 시도한다든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 다만 기술적으로 보면 다른 자동차 부품지에 비하면 주가가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면 뭐 7,000원 가까이 오면 뭐 6,800원이나 6,900원 정도 오면 매도하면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KG케미칼 봐드리겠습니다. 5만 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훈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것도 뭐 5만 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올랐을 때 쫓아가신 거죠. 자, 항상 종목 상담하다 보면 이 쫓아가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후회할 확률이 높은 그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여기 뭐 이게 쌍용차 인수 관련돼 갖고 막 급등했던 뭐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5,000원부터 6만 원대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아주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밀린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다시 재차 반등 나왔다가 바닥 다지는 구간,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 시청자님,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과연 정상적인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튀면 뭐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에 반대의 경우로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뭐 실적 부분 살펴보게 되면 실적에 비해 갖고는 굉장히 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하지만 주가 자체가 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단 들고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10% 정도 비중만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지금 뭐 그 정도는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반등 나오는 구간, 그 구간 좀 기다려 보시고요. 5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5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정리하고 좀 차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유 의견 드리겠고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SFA 반도체 한번 봐드릴게요. 5,650원에 5%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죠.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SFA 반도체가 우리가 후공정 업체니까 반도체 조립하고 이제 테스트 제품 쪽이니까 나름대로 주가는 한번 시세가 한번 터졌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시세가 지금 24% 정도 한번 터졌잖아요. 장대 양봉이 나와 있을 주가 한번 끌어올렸잖아요. 그죠? 이거 쉽게 아래쪽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도체 경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저는 3분기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3분기 이제 일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2분기까지의 반도체 실적은 좋지 못했으나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 이제는 2차 상승이 시도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어요. 이거는 좀 시간 투자하세요. 이게 일봉이고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 상으로 놓고 보시면 차트가 수렴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지금 차트가 수렴 구간에 와 있잖아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간다면 얼마 정도도 가능하냐면요, 7,000원까지도 가능하니까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7월 말이나 8월 말까지 가져가는 전략.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주가는 탄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한 이 종목은 6,800원에서 7,000원까지는 기다려 보셔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두산마켓 매수를 문의해 주셨네요. 매수는 어떨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자, 지금 이 두산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뭐 오른 걸로 따지면 누구 못지않게 굉장히 급등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는 실적들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 두산마켓은 예전에 두산 쪽에서 이 바켓이라는 미국 중장비 기업입니다. 그걸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공장들 뭐 이런 것들 미국 쪽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황일까요? 뭐 저 인프라 투자법 이런 거 통과되면서 지금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삼성도 공장 짓고 있고 LG도 공장 짓고 있고 SK도 뭐 전부 다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굉장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공사하는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 실적 예상치들 나오는 거 보면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나쁘진 않을 건데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기별로 요게 예상치 나오는 부분들을 보더라도 자, 1분기에는 전년 동기보다 월등히 많았어요. 근데 여기 1분기에 예상치 1분기에 실적 나온 게 3,600억, 2분기에 3,400억 예상되고 있고요. 3분기엔 3,000억, 4분기에는 또 한 2,600억 정도로 가면 갈수록 예상치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가 자체가 수익을 내려면 좀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을 노리셔야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좀 올라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더라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조정받는 구간을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전저점하고 62평선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은 대략 55,000원 근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너무 지금 쫓아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55,000원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분께서는 자, 매수를 문의를 하셨는데 한번 제가 요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S&T 모티브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한다. 현재 이치가 어느 이치이고 내일 만약에 시초가에 들어간다면 매도가하고 손절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아마 40개 종목을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배워야 산다에서 제가 40개 종목을 제가 드렸는데 그 40개 종목 안에 들어간 종목이 이게 나와 있는 S&T 모티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방산 부품 우리가 건총, 기관총 이런 거 있잖아요.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주 우리가 계기판이라든지 에어백 이런 쪽 있잖아요. 샤시 이런 쪽하고 그다음은 방산 아까 제가 건총, 소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제품이면서 또는 자동차 부품주 여기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예요. 상당히 기업의 내용이 좋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이 기업의 내용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40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요, 실적이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아요. 알짜배기 기업이라니까 이 기업이요. 올해 이 상태면요, 올해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어가는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7,700억 밖에 되지 않으니까 PR이 10배가 되지 않는 거죠. 그죠?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들어가시면 제가 봤을 때 시초가에 많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이 종목을 가지고 간다면은 저는 얼마 정도의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냐면 제가 목표가 6만 원 정도로 한번 제시할게요. 목표가 6만 원 정도. 내일 아침에 시초가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은 손절 라인은요, 얼마를 제가 제시해 드렸냐면 이 종목은 아래쪽에 120일 이평선만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손절 라인은 48,500원. 그 다음은 단기적인 매도 목표가 6만 원. 좀 더 여유있게 가져간다면 6만 5천 원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전략을 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 반도체를 봐드리겠습니다. 자, 29,000원에 5% 매수하셨고요. 자, 지금 손절해야 할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미래 반도체는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된 종목이 아닙니다. 올해 상장된 종목이에요. 올해 1월 27일 날 상장된 종목인데, 자, 그렇다라면 이제는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자, 그 부분이 조금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근데 이 미래 반도체는 반도체 장비나 소재 쪽 이런 쪽을 개발하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런 거죠.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AS를 하고 있는 기업은 또 이 미래 반도체가 유일하고요. 자, 반도체를 유통하는 업종이다라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자,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도 유통을 하고요. 자,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요런 쪽이 좀 많이 좋아져야 이 기업의 실적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부분이 다른 쪽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하고 관련돼 있으면 좀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이 미래 반도체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한 221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었는데 올해는 196억 정도로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감익 구간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6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이런 부분들도 풀렸으니까 당분간 조금 이게 조정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상장된 지 1년 미만 종목들 이런 부분들은 매매하는데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손절의 원칙이라는 거는 그쵸 한 20%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손절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양선이 났으니까요. 내일도 어느 정도 조금 이 상승을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올라오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현재 한 28,000원 정도 그 근처 27,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에는 조금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 손실폭을 지금 마이너스 10%라고 하셨는데 손실폭 조금 줄이고 빠져나오면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테니까요. 자, 여기 22평선 근처 그러니까 27,000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에서 일단 정리하고 다른 쪽들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쪽 이런 쪽하고 관련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